자, 13번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3번 세양수 ABC에 대해서 다음 조건 두 개를 만족할 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은? 하고 물었는데요. 첫 번째 조건식은 사실 거의 기계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조건이 되겠죠. 다음 식은 인수분해 공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뒷부분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와 같고, 그런데 네가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0이 될 건데 세 양수라 하였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뒤의 식이 0이 되어야 하죠. 뒤의 식이 0인데 뒤의 식은 변형 공식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 식이 0이라는 말은 A, B, C가 서로 같은 양수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A, B, C 세 개의 합은 3A로 고쳐도 괜찮고, 그것은 6A, B, C, 다시 말하면 6A 3승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A는 0이 아닌 양수이므로 양변을 A로 나누고 3으로 나누면 2A 제곱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A 제곱은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다음 준식은 A 곱하기 A, A 제곱으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 AA, AA, 3A 제곱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3배를 하면 2분의 3이 되겠죠. 다음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1 더하기 X 더하기 세제곱 5제곱 홀수 차수만 여기서부터 존재하네요. 그걸 세제곱한 식에서 X 5승의 개수를 구하여라. 아무리 차수가 커봐야 X 5승의 개수를 구하는 데는 필요가 없죠. 필요한 부분만 써봅시다. 여기까지만 자르고 뒷부분은 의미가 없고 그걸 세제곱하라고 하니 3개를 표현해 봅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쓴 후 X 5승의 개수는 만약 오른쪽 괄호식에서 X 5승을 곱하게 된다면 왼쪽 두 괄호에서는 상수가 나올 때 많이 가능하죠. 그것은 1 곱하기 1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수가 1이 됩니다. 두 번째, 오른쪽 맨 끝에 괄호에서 X 3승이 곱해진다면 왼쪽 두 괄호의 곱이 X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X제곱이 나오는 방법은 1에서는 불가능하고요. X랑 X를 곱해서 X제곱이 나오는 게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 개수는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맨 끝에 괄호에서 X가 곱해진다면 왼쪽 두 개의 괄호의 곱이 X 4제곱이 되어야 되고, X 4제곱이 되는 방법은 1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X는 X 세제곱과 곱했을 때, X 세제곱이 X랑 곱했을 때 두 가지만 가능하고, 그 두 개수를 더해보면 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이 곱해질 때는 왼쪽 두 개의 곱이 X 5승이 돼야 되는데 1 곱하기 X 5승과 X 5승 곱하기 1, 그 외에는 X 5승이 나올 수 없고 개수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수의 합은 6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으로 가봅시다. 15번 다음 식은 ABC를 3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다.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주어진 식은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A 4승, B 4승, C 4승에 A제곱 B제곱의 2배, B제곱 C제곱의 마이너스 2배, C제곱 A제곱의 마이너스 2배. 그럼 여기까지를 살펴보면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이 하나의 괄호 안에 들어있고 둘이 곱해서 2배 됐을 때 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연결해주고, 둘이 곱해서 2배 했는데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뒤에 있는 세 항은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제곱해야 되죠. 따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실수에 대한 얘기고, 그렇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은 0 돼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되거나 A가 B랑 같아지거나 하면 되겠죠. 따라서 A가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건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이다. A랑 B랑 같으면서 C가 B변인, 즉 C가 B변인, A가 B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겠네요. 다음 문제 16번으로 가봅시다. 16번 X, Y가 다음과 같을 때 일단 요거는 눈에 익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 때쯤이면 저걸 보면 얘는 어느 방정식의 근이구나. 부호만 바뀌어 있죠. 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인 거죠. 혈례근입니다. 어느 방정식입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빵의 두 근이죠. 만약에 이게 안 나오는 학생이라면, 나와야 하지만 안 나오는 학생이라면 이 식의 양변에 2배를 하고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2x 더하기 1은 루트 3i입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항시키면 플러스 4는 빵이죠. 즉 이 방정식이란 걸 알 수 있고, 이 방정식은 x-1을 곱하기를 하면 x3승 빼기 1은 빵, 즉 x3승은 1. 바로 유명한 오메가라는 아이죠. 그래서 세제곱하면 1 되는 그 오메가가 x랑 y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x를 오메가, y를 오메가 바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정리하면 오메가는 세제곱하면 1 되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제곱하면 서로가 되는 사이에 있습니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둘을 곱하면 1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당연히 요 네 번째에 대해서 알 수 있다시피 서로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맞습니다. 복소수 Z의 M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라고 했는데 X분의 1의 M승과 Y분의 1의 M승인 거죠. 즉 Z의 M을 다르게 말하면 오메가의 M승과 오메가 바의 M승을 더한 것이다 라는 게 되겠네요. 자,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면 매우 익숙한 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었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z의 m이 가질 수 있는 값의 경우의 수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메가는 3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m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2냐 이 3가지만 살펴보면 되죠. z의 1과 z의 2와 z의 3만 살펴보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 3인데요. 경우의 수는 실제로 3일까요? 1을 넣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2를 넣으면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의 제곱인데요.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고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가 되어 Z1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마지막으로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1 더하기 1이므로 2. 따라서 경우의 수는 3이 아니라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Z의 M과 Z의 M의 바, 그 둘을 더한 값은 0이 되는 자연수 M이 존재하는가? Z의 M은 오메가 M승 더하기 오메가 바의 M승입니다. 근데 ZM의 바는 여기에 바를 취한 거죠. 오메가의 M승 더하기 오메가 바의 M승의 바를 취했습니다. 바는 바의 성질에 의해서 따로따로 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취할 수 있고, 또 오메가의 바의 성질은 이게 아니라 오메가 바의 M승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오메가 바의 M승으로 바꿀 수 있는데 바의 바는 오메가입니다. 결국은 Z의 M과 Z 바의 M은 같은 애입니다. 그걸 더했더니 0이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아까 ZM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조사했습니다. 마이너스 1 또는 2죠. 근데 ZM을 2번 더한다는 얘기가 되죠. ZM 2번 더해서 0 되는 경우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2와 2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2017, 2018, 2019 서로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서로 연속하는 3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든지, 물론 조사하면 바로 나오지만 조사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나오든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든지 3가지 경우밖에 없고 어느 것을
어떻게 더하든 항상 그 값은 0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 세 수는 연속하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조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입니다.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얘가 1이면 얘는 2고 얘는 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을 조사하는 데는 굳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PQ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실수 PQ 다항식 AX제곱 빼기 X 플러스 B가 PX와 QX의 공통인수이고 PA는 QB와 같다고 합니다. PX라는 다항식은 이렇다라고 할 때 P1의 1 값은 얼마입니까? 즉 공통인수라는 이 식으로 나눈 몫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PX X세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인데요. 이 식을 AX제곱 빼기 X 플러스 B로 나누었더니 자, 이 식은 2차식으로 보입니다. A가 0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A가 0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므로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 첫 번째 가정이라기보다 A가 0이 아닐 때라고 합시다. 그때 이 2차로 나누면 1차 항계수는 A분의 1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Q가 되려면 B에다가 B분의 Q가 곱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항등식이므로 계수 비교를 해보면 2차 항계수가 얘는 0이니까 얘의 2차 항계수는 A와 B분의 Q 곱한 B분의 AQ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A분의 1 이게 2차 항계수인데 너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1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좌변은 P인데 우변의 1차 항계수는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B분의 Q 이렇게 곱한 A분의 B는 P와 같아야 합니다. 2번식이라고 두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QX도 접근해보면 X3승 더하기 QX 더하기 P가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다가 똑같이 A분의 1X를 곱해야 하고요. B분의 P를 곱해야 합니다. 이때 2차 항계수는 이렇게 곱한 B분의 AP 마이너스 A분의 1 0 되어야 합니다. 3번 4번식은 1차 항계수 마이너스 B분의 P 플러스 A분의 B 이건 1차 항계수 Q와 같아야 합니다. 4번식이라 두겠습니다. 자, 1번과 3번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식과 3번식을 보면 둘이 같은 값을 가지잖아요. A분의 1이라는 값이 B분의 AQ와 같아야 하면서 B분의 AP와 같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B분의 A, B분의 A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A가 0이 아니므로 B분의 A도 0이 되지 않죠. B분의 A가 0이 아니면 Q와 P가 같아집니다. 따라서 P와 Q가 같다는 사실은 조건에 반합니다.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A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가 0이니까 이렇게 적지 말고 따라서 A는 0이다. A가 0이므로 저 식은 1차식인 겁니다. 1차식인 걸 알고 A가 0이므로 공통인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1차를 공통인수로 가지는데 PX를 이 식으로 나눠도 QX를 이 식으로 나눠도 0이라는 말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의 B와 Q의 B는 모두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PB와 QB가 0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은 말은 PX에서 QX를 뺐을 때 만들어지는 방정식의 한 근이 B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PX-QX는 보시다시피 X3승이 사라지면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P-Q의 X 더하기 Q-P는 빵의 한 근이 B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죠.
즉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조건을 보면 PA가 Q의 B와 같다고 했는데 P의 A는 P라는 다항식은 PA와 QB가 같다라고 했는데 PB는 QB랑 같으므로 이렇게 같아지겠죠. 따라서 P라는 다항식은 A를 넣어도 B를 넣어도 0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PX는 뭐냐? X 빼기 A도 인수로 가져야 하고 X 빼기 B도 인수로 가져야 합니다. 요 식은 위에서 나온 요거를 마이너스를 곱한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가지고 있고 3차 식임으로 하나의 1차식을 더 인수로 가져야 하는데 px는 x 3승, 즉 3차 함계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를 x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계수가 0이라는 특이한 점을 보고, 특징을 보고 2차 함계수가 0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a고 얘가 마이너스 b면 여기는 a 플러스 b가 와야 합니다. 1차 함계수가 0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px를 마이너스 x 플러스 b로 나눴다는 측면에서 p1의 x는 요걸로 나누는데 요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b로 나눈다 했기 때문에 p1의 x는 요거에 부호 반대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1의 x, 우리가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걸 알기 때문에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죠.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오류가 있었네요. 한글은 마이너스 1이 아니죠. 한글은 1이죠. b는 1입니다. 죄송합니다. b가 1입니다. 여기 플러스 1이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p1의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8번으로 가봅시다. 17번이 좀 생소했다면 18번은 좀 자주 본 문제에 해당할 겁니다. 문제 배점은 같지만 18번이 좀 더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되고요.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가나다 구조를 보면 여기에 1이 들어갔을 때 1보다 1이 큰 수, 2가 들어갔는데 1 큰 수, 3이 들어갔는데 1 큰 수가 있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들어간 수의 3배가 되는 값이 앞에 곱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f의 x라고 쓰고 x의 우변에는 x 플러스 1이라 쓸 수 있고 fx 왼쪽에는 3x라고 쓰면 가나다 조건을 일반화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은 아니고 x가 1, 2, 3일 때는 확실히 성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가나다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이 방정식의 세근은 1, 2, 3이구나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곱하기 1차를 했으니까 4차 방정식입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 4차 방정식 3x의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빵의 세근이 1, 2, 3이다. 그래서 네 근을 1, 2, 3 알파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둔 다음 이 식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걸 gx라고 두죠. 즉 4차 방정식 gx는 0에 네 근이 1, 2, 3 알파입니다. 그럼 gx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알파의 4차 함계수는 모르니까 k. 자, 주어진 조건 가나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썼다면 이제 f-1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야지만, 자, 잘 보시면 모르는 게 알파와 k인데 이용할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알까요? 이제 그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물론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가 핵심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는 다들 안다라고 일단 전제를 할 때, 그 다음 문제는 하나의 조건을 어떻게 더 만들 것이냐인데, 자, 주어진 이 식에다가 x에 0을 넣으면 g0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x에 다른 값을 넣었을 때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fx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g0을 넣으면 f0이 얼마인지 몰라도 여기를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g0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g0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활용해야겠죠.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6k의 마이너스 알파, 즉 6 알파 k.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첫 번째 1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f-1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4k의 마이너스 1 빼기 알파.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하면 24k의 1 더하기 알파는 얼마죠?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f의 마이너스 1 이겠네요. 뒤에는 0이니까. 그러면 이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게 2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알파와 k에 관한 연립방정식이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들을까요? 24k, 여기가 24k 더하기 24 알파 k잖아요. 24 알파 k는 1번식의 양변의 4배를 하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24k는 1입니다. 그래서 k가 24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고, 알파는 k가 24분의 1이면 여기가 4분의 1,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와 k를 다 알아냈습니다.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기 위해서는 g 마이너스 2 이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g의 마이너스 2는 k가 24분의 1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4이니까 2가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요게 24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5, g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인데 g란 애가 누구였습니까? 요 식에 보면 이 식은 마이너스 6,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습니다. 마이너스 6, f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과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f의 마이너스 2는 이항하면 1, 1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 이 문제는 꽤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 봅시다. 다음 2차 방정식의 절대값의 비가 1대 3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은 얼마입니까? 자, 절대값의 비가 1대 3이면 우리가 b가 1대 3이면 알파, 3알파 둘 수 있는데 절대값의 비라고 했기 때문에 둘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둘의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둘의 경우를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아니면 둘의 부호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제는 실근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판별식을 먼저 세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을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안전한 방법을 쓰겠습니다. 판별식 m-3의 제곱 마이너스 4배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18m 빼기 3이 되겠습니다. 네가 두 실근을 가지려면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서로 다르니 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0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0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절대값의 b가 1대 3이려면 서로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0보다 크다라고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자,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씁니다. m은 2차 함계수가 양수인데 크다이므로 무엇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크거나 같다라고 두면 되고 한근은 반근의 공식을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얘는 플러스 b 프라임 제곱 81에서 마이너스 3 빼니까 84죠. 자, 요거는 밖으로 빼지 않겠습니다.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곱이 중요하죠. 부호. 두근의 부호가 어떠냐? 3m 더하기 3입니다. 자, 이 자체로만 보면 부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식을 만족해야 되죠. 그럼 위식을 만족하는 3m 더하기 3의 부호는 어떤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m이 이런 값을 가진다면 무조건 양수겠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판단해 봅시다. 위 부등식의 양변에 3배하고 3을 더해 봅시다. 3배 하면 3m은 27 빼기 3루트 84 더하기 3을 하면 30 빼기 3루트 84가 됩니다. 자, m은 3m 더하기 3이죠. m이 아니라 3m 더하기 3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3m 더하기 3은 자, 30 빼기 3 곱하기 루트 84보다 작거나 같다. 뒤에 있는 식은 3 루트 84. 루트 84는 10보다 작은 수죠. 그러면 30에서 이걸 빼도 양수겠네요. 3m 더하기 3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요 값은 양수지만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범위가 나오지 않네요. 좀 아쉽습니다. 일단 그러면 알파와 3알파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이 문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그러면 1번이라고 했습니다. 둘의 부호가 같아서 알파와 3알파일 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 4알파는 3 빼기 m이죠. 두근의 곱 3알파 제곱은 3m 더하기 3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윗부분이 없이도 아랫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풀이를 정리할 때는 이 부분은 안 적어도 좋습니다. 그럼 이 연립 방정식을 풀 텐데 m의 값을 궁금해하니까 알파를 소구하는 방법으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 1차식 알파 대신에 4분의 3-m을 아래식에 대입합니다. 양변에 여기 부분 16을 곱해주면 사라지겠죠. 그리고 3을 약분 먼저 할까요? 16을 곱하면 3 빼기 m의 제곱은 16m 더하기 16이 되고 m제곱 마이너스 6m이므로 마이너스 22m 플러스 9 마이너스 7은 빵. 따라서 m은 구할 필요는 없고 m을 구할 필요는 없죠. 이때 실근이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m이라는 실수가 나오는지. 얘의 판별식은 121 플러스 7이므로 실수가 잘 나오죠. 그럼 그때 m은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알파와 3알파 중에 부호가 하나 마이너스로 바뀐 거. 그때 두근의 합은 이쪽으로 갈까요? 두근의 합은 2알파.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은 3m 더하기 3이 됩니다. 마찬가지 위식을 아래식에 대입합시다. 2분의 3 빼기 m 제곱은 3m 더하기 3.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양변에 4배를 하면 3 빼기 m의 제곱은 마이너스 4m 빼기 4. 넘겨주겠습니다. m제곱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6m에 마이너스 2m. 9에다가 13은 빵. 얘의 판별식 생각해보면 음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20번. 그림과 같이 점 5,0을 지나는 2차 함수가 y는 mx 플러스 n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며 그 중에 하나가 q다. 알파, 0 그리고 알파는 5가 아니다. 다음을 만족시킨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정식 이거에 모든 실근의 합이 5이다. 자, 이 방정식은 뭐죠? 요 2차 함수와 요 1차 함수 y를 소구해서 만든 방정식이죠. 즉 모든 실근의 합이라는 것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의 합이 5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여기를 PQ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R의 좌표는 요 x좌표 알파인데 더하면 5가 되어야 되므로 5-알파라고 할 수 있겠네요. x좌표는 5 빼기 알파다. 그 다음 2차 함수 얘의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3,-8이다. 얘는 꼭지점이 3,-8 a에 x 빼기 3의 제곱 빼기 8이라고 둘 수 있겠네요.
그런데 걔가 5,0을 지남으로 우리는 2차 함수 식을 아는 거네요. 5를 대입하면 4a-8이 0이므로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2차 함수 식을 다 알고 있는 상태랍니다. 실수 k에 대해서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mx-k가 접할 때, 자, 일단 m은 같은 문자를 쓰고 있으니 m을 구하는 게 맞겠습니다. m을 먼저 구해 보시죠. 가를 이용해서 이 식 2x-3의 제곱 8 빼기 8은 mx 더하기 n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즉 이걸 내가 베타라 한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5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m을 확인해 봅시다. 이 식의 2차 한계수 2입니다. 그죠? 2차 한계수 2.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다음 1차 한계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12, 여기 mx가 넘어가서 빼기 m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5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바꿀까요? 2분의 12 더하기 m, 2분의 12 더하기 m은 5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m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제 본 문제 구해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얘고요. mx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접한다는 거죠. 정리했을 때 2x제곱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x 18 빼기 8 10 빼기 k는 0. 다음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2분의 10 빼기 k는 0. 따라서 2분의 10 빼기 k는 절반의 제곱 4분의 25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10 빼기 k는 2분의 25와 같아야 됩니다. k는 2분의 마이너스 5겠네요. 2분의 마이너스 5. 자,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1번으로 가봅시다. 두 2차식 fx와 g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항등식이란 얘기죠. f0, f3 알 때 다음식의 값을 구해라. 자, 주어진 방정식에 항등식에 적절한 x값을 잘 넣어서 2차식을 파악하면 되겠는데요. 2차식 fx는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2차식을 알고 싶으면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 점이 필요하죠. 서로 다른 세 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 f는 한 개를 더 알아야 되고 gx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f0과 f3을 이용해서 g도 알아내야 되겠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x에 0과 3을 일단 넣어봅니다. x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1f0, 1g0은 2가 됩니다. f0이 마이너스 2이므로 g0은 4가 됩니다. 첫 번째. 이번에는 x에 3을 대입합니다. 4f3 마이너스 2g에 3, 27 빼기 98에 2를 더하면 20. f3이 16이므로 64죠. 2g의 3은 64 빼기 20, 44. g3은 22가 됩니다. 2번 정보입니다. g 정보도 두 개를 알았는데요. 아까 3차 다항식 방정식 문제에서 했던 거 뭔가 단서가 한 개 더 필요한데 그때 x에 뭘 넣었었죠? 바로 f의 무엇은 값을 몰라도 요 앞에 값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개의 정보를 더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f에 대한 정보는 두 개밖에 모르지만 여기를 0으로 만드는, 즉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 정보를 한 개 더 얻을 수 있습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그래서 2g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3,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g에 마이너스 1은 2가 됩니다. 따라서 gx 함수는 알아낸 거죠.
gx 함수 분적 구해볼까요? gx는 0 넣으면 4가 되므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을 넣으면 22가 되므로 대입하면 9a 더하기 3b 더하기 4가 22이므로 18,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 빼기 b 더하기 4가 2이므로 그러면 4번과 5번을 더하면 4a가 4, a는 1이 됩니다. a가 1일 때 b는 3이 됩니다. 따라서 gx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f 함수를 알아봅시다. gx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여기 gx를 아는 것과 관계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0을 만들면 어떨까요? 여기를 0 만드는 방법은 2에 x에 1을 대입하니까 2에 f1이겠죠. 영 됐고 1을 넣었기 때문에 0 되겠네요. 즉 f1은 빵입니다. f1은 빵이므로 이 식을 6번 식을 이용하면 fx는 첫 번째 0 넣으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2였고 3을 넣으면 16이므로 3 넣으면 9a 더하기 3b 16이니까 18, 3으로 나누면 3a 더하기 b는 6이 됩니다. 그 다음 1 넣으면 0 되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는 2가 됩니다. 7번과 8번, 7번 빼기 8번을 하면 2a가 4, a는 2, b는 빵입니다. 따라서 fx는 2x제곱 빼기 2가 되겠습니다. 문제 f-1과 g1을 더하라 했고 f-1은 0입니다. g1은 8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2번 실수가 아닌 복소수 알파가, 즉 알파는 허수란 얘기죠. 알파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곱의 절대값을 구해라. 조건 가, 다음은 실수이다. 자, 이 복소수가 실수라는 것은 어떤 복소수 z가 실수다라는 말과 동치, 즉 대우,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z의 바가 z랑 같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면 다음 주어진 복소수 알파 바분의 1 플러스 알파는 전체에다가 바를 씌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설명을 위해서 하고 있고 이 바는 각각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분모에 바를 씌우면 바의 바는 알파가 되죠. 그 다음에 분자에 바를 씌운 다음 분리하고 분리한 다음에 1은 제거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와 이게 같다는 얘기인데 양변에 알파와 알파 바를 동시에 곱해주면 좌변은 알파의 1 플러스 알파, 우변은 알파 바의 1 플러스 알파 바가 됩니다. 식을 정리해주면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알파 바 더하기 알파 바의 제곱, 이렇게 넘겨주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바의 제곱은 알파 바 빼기 알파가 되는데 실수, 여기가 알파라는 애가 허수이므로 알파가 허수이면 얘가 0이 아니란 얘기죠. 알파 바 빼기 알파는 0이 아니므로 양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 얘는 알파 더하기 알파 바와 알파 빼기 알파 바의 곱인데 얘로 나눴으니까 얘가 어디 있죠? 요걸 약분하면 마이너스 얘가 남겠죠. 그래서 이거는 얘를 나눴으니까 1이 됩니다. 즉 알파와 알파 바를 더한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파라는 허수와 알파 바라는 허수 더하면 뭐가 남죠? 실수 부분의 2배가 남죠. 실수 부분의 2배가 마이너스 1이므로 알파와 알파 바는 둘 다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허수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허수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bi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럼
나 조건으로 가봅시다. 알파에서 2를 뺀 것 분의 4. 자, 알파에서 2를 뺀 것 플러스 b와 i와 마이너스 bi는 지금 이렇게 둘 수 있지만 여기에 대입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걸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i 빼기 2네요. 여기서 빼기 2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분의 4의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식을 분모 분자에 켤레를 곱해서 실수화하면 4분의 25 더하기 b제곱 분의 4의 괄호 열고 마이너스 2분의 5 빼기 bi가 되겠죠. 근데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만 발췌해보면 실수 부분은 4분의 25 더하기 b제곱 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10이네요. 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분모에 있는 4분의 25 더하기 b제곱이 10이라는 얘기가 되고 b제곱은 4분의 15가 된다. 따라서 b는 풀마 2분의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알파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곱의 절대값이니까 실수 부분은 절대값이 곱의 절대값 상관없는데 곱해서 절대값을 하나 절대값을 곱하나 상관없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허수 부분 절대값 2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 4분의 루트 15입니다. 그 다음 23번 fx 2차 gx 1차 실수 k의 최소값은 제가 1차라고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k가 0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되죠. k가 0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감안해야 됩니다. 자, 다음 조건이 뭡니까? y는 fx의 그래프와 자, 개형을 그립시다. 이렇게 생겼죠.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16이므로 더하기 4,4네요. 이 그래프와 y는 gt가 뭘까요? x에다가 어떤 자연수 t를 넣어서 만든 함수값이죠. x에 자연수 t를 넣었더니 나온 그 함수값 y는 그 함수값 여기 x 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나온 그 값. 그러면 이 직선은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들이죠. 이런 직선들. 수위 많은 직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선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t는 들어가는 t는 딱 4개 있더라. 자연수 딱 4개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y는 gt라는 얘기는 t를 넣었을 때 어떤 값이든 다 가질 수 있을까요? gt라는 값이? 아니죠. gt의 한계는 뭡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네요. ft라고 착각했습니다. gt네요. ft였다면 한계가 있겠죠. gt는 다르네요. gt는 gx가 원래 직선이니까 뭐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 물론 k가 0이었으면 한계라기보다 그 값이 딱 하나로 명확했을 텐데 k는 0이 아니었겠습니다. 자, 이런 직선이었을 테니 사실 한계는 없네요. 그런 y는 gt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죠. 딱 그런데 4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수 t가 4개가 있다는 것은 1, 2, 3, 4 이렇게 4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y는 뭡니까? x에 1을 넣었으니까 k-1 얘는 2k-1 얘는 3k-1 얘는 4k-1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번째에는 여기를 지나거나 혹은 여기를 지나는 이런 상태가 바로 5k-1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렇게 되려면 4k-1이라는 값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5k-1이라는 값에서는 안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방법은 뭐죠? 4k-1이라는 그 함수값은 요 2차 함수의 최대값 4보다 어때야 됩니까? 작아야 되죠. 4보다 작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4보다 작으면 얼마든지 만납니다. 그런데 5k-1에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 함수값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정확히 4점에서밖에 4점에 자연수 4개 t가 4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말을 하니까 힘드네요. 자, 첫 번째 부등식 4K 빼기 1은 1 넘기고 4로 나누면 4분의 5보다 작고, 두 번째 부등식은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1보다 크거나 같은데 4분의 5보다 작은 K여야 합니다. 그런 실수 K의 최소값은 1이 되겠죠.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의문은 가졌는데 해결을 못할까봐 선생님 왜 1, 2, 3, 4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 있으면 뭐 5, 6, 7, 8은 안 되나요? 우리 이 gx라는 1차 함수는 k가 양수 아니면 음수겠죠. 0은 왜 안 되냐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k가 0이었다면 gx는 그냥 x에 뭘 넣든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러니까 4개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수히 많겠죠. 왜?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테니까. 뭘 넣어도 이직선이니까 자연수 t 뭘 넣어도 되니까 4개일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k가 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k가 음이었다면 x에 뭘 넣으면 자 1, 2, 3, 4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x가 커질수록 이 값이 작아집니다.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끝도 없이 가능합니다. 작아진다는 것은 그게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끝도 없이 가능합니다. 즉 k는 양이라는 겁니다. k가 양이니까 x에 작은 값을 넣으면 작고 점점 커질수록 커진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 2, 3, 4일 수밖에 없습니다. 5, 6, 7, 8 중간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보고 이해를 하고 2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한 변 길이가 4n제곱 더하기 4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그림과 같이 B가 3인 선분 AB 위의 점을 1화 하고 CF 길이가 1인 점. 자, 문제를 막 설명하고 있고요. 사각형 AFD, 삼각형 CGF 맞죠? S2.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n은 자연수이다. 4n제곱 더하기 4. 이것도 표현해 줄까요? 4n제곱 더하기 4. 그럼 얘는 4n제곱 더하기 1. 얘는 4n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연수 n의 모든 값에 대하여 이 값은 1보다 큰 두 홀수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자, 1보다 큰 두 홀수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지 안 되는지는 식을 써보면 아는 거죠. 식을 써보는데 S1 사다리꼴이네요. S2의 2배 삼각형 플러스 1 식을 써봅시다. S1은 사다리꼴 넓이 윗변 아랫변 더하면 4n제곱 더하기 8n제곱 더하기 4가 되겠네요. 그 나누기 2에다가 곱하기 높이 4n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약분하면 4n제곱 더하기 2에다가 4n제곱 더하기 4를 곱하는 거네요. S2 이 길이가 얼마인지 주어져 있습니까? CG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계산하면 되겠죠. 뭘 이용해서? 닮음, 평행선과 닮음의 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죠. 3대 1이면 BG 대 CG가 3대 1이란 얘기죠. BG 대 CG가 3대 1이면 이 길이와 이 길이 BC 대 CG는 2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n제곱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2의 넓이는 2n제곱 더하기 2에다가 1 곱해서 나누기 2니까 n제곱 더하기 1. 따라서 S1 빼기 2S2 플러스 1은 정리해보면 여기다가 2배. 잠깐 이걸 먼저 정리할까요? 16n 4승에다가 16, 8, 24n제곱에다가 8이 됩니다. 여기에 2배 한 걸 빼면 16n 4승에다가 22n 제곱에다가 8에서 2를 빼고 1을 더하면 7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 보면 8, 2에 7, 1, 4, 4, 7, 1, 7, 1, 8, 14 됐죠? 그래서 8n제곱 더하기 7, 2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을 수 있겠네요. 자, 근데 1보다 큰 두 홀수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가? n은 자연수일 때 8로 나눈 나머지가 7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 식은.
n제곱이라는 것은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자연수입니다. 8로 나눈 나머지가 7 된다. 그건 홀수죠. 2로 나눈 나머지가 1 된다. 홀수입니다. 그래서 홀수의 곱 1보다 큰 홀수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똑같네요. 그 값을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면 만약 얘가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면 n의 값은 2의 배수가 맞느냐. 이대로 판단을 한번 그대로 가봅시다.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면 이라고 했는데 홀수인 건 이미 알고 있죠. 홀수인 건 이미 알고 있는데 여기서 판단을 한번 시도해 본다면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먼저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식을 활용해도 좋고 이 식을 활용해도 좋은데 위식이 조금 더 쉬워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6n 4승 이건 4의 배수죠. 16을 곱했으니까. 그리고 7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입니다. 그런데 조건에서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4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22n제곱이 4의 배수이면 이란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죠? 가정은 22n제곱이 4의 배수이면이라고 했는데 4의 배수라는 말은 2 곱하기 2의 배수라는 얘기잖아요. 22가 바로 2의 배수죠. 짝수. 그러면 22n제곱이 4의 배수가 된다는 말은 n제곱이 짝수 2의 배수가 된다는 말이죠. n제곱이 2의 배수가 되는 방법은 n이 2의 배수가 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면 n의 값은 2의 배수이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요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고 아래에는 한번 해본다면 8n제곱 더하기 7은 8배수 더하기 7이잖아요. 8배수라는 건 4의 배수라는 얘기고요. 7을 더하면 7은 4로 나눈 나머지가 3입니다. 그러니 이 식 자체가 4로 나눈 나머지가 3입니다. 그런데 둘이 곱해서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되려면 이 식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둘이 곱하기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은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3이면 얘가 1이 돼야 곱했을 때 나머지가 3 됩니다. 여기 나머지를 연산하는 방법인데요. 뒷식을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방법은 2n제곱이 4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2n제곱이 4의 배수가 되는 방법은 n제곱이 2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n제곱이 2의 배수가 되는 방법은 n이 2의 배수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 만약 저 값이 3의 배수이면 n의 값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이 식들은 3의 배수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3의 배수를 많이 드러냅시다. 16n 4승 중에서 15n 4승을 빼면 n 4승이 남습니다. 선생님 왜 이걸 뺐나요? 15가 3의 배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3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3의 배수를 드러내서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22n제곱에서 21n제곱을 뺍니다. 그럼 n제곱입니다. 3의 배수죠. 7에서 6을 뺍니다. 1입니다. 즉 원래 식은 이것들의 합이었는데 3의 배수 최대한을 드러내고 나면 얘가 남습니다. 원래 주어진 식이 3의 배수라고 한다면 3의 배수를 드러낸 이 나머지가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n 4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1이 3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요걸 이해하면 나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건데요. 주어진 식이 3의 배수이면 주어진 수가 3의 배수이면 똑같은 말인데요. 그 수가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를 드러내고 남은 부분이 3의 배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3의 배수가 되면 라는 것이 문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거이면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 라고 했는데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만약 1이라면 거꾸로 판단해보면 1이라면 n4승도 1, n제곱도 1 더하기 1이니까 맞습니다.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란 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성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가정과 결론을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n의 값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저게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좌변의 이 왼쪽의 조건이 오른쪽 조건의 충분 조건이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필요 조건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도 성립한다면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이것이 3의 배수이면 n의 값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1 또는 2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도 한번 생각해 보면 n에 2를 대입하면 16이죠. 16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입니다. n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은 4입니다. 4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 그리고 1은 1이죠. 즉 3이 나오네요. 3이 나온다는 것은 3의 배수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도 성립합니다. 그 말은 이것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 만약에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였다면 0을 대입하면 1이 나오니까 이때는 성립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보기가 되려면 나머지가 1 또는 2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나머지 연산에 대해서 조금만 개념을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한다거나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하나 만든다면 이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은 조금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가보겠습니다. 뭐죠? 25번 2차 함계수가 1인 2차식 px에 대해서 다음 다항식을 x 빼기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고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16x 빼기 48이었다. 가능한 p7의 값이 2개 있다. 두 값을 모두 구해라. 자, 5점짜리 문제였고요. 부분 점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px 2차 계수가 1인데 px는 이런 식인데 px 곱하기 p의 2-x 이걸 x 빼기 3으로 이걸 적을 필요 없습니다.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 했습니다. 이런 꼴이란 얘기죠. 나머지 정리를 쓰기 위해서 x에 3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쓰지 않습니다. x에 3을 바로 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x에 3을 대입하면 p3 곱하기 p의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우가 나뉘어집니다. p3이 0이거나 p-1이 0이거나 일단 좀 이따가 p3이 0일 때 두 번째 p의 마이너스 1이 0일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하겠다. 그 다음 px 곱하기 이건 써야 됩니다. px 곱하기 p의 2-x를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6x 빼기 48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식을 자꾸 관찰해야 됩니다. 16x 빼기 48, x 빼기 3 가지고 있죠. 16 괄호 열고 x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x 빼기 3으로 만약에 나누었다면 x 빼기 3의 qx 플러스 16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용이 돼야 됩니다. 자, 먼저 p3이 0일 때 생각해 보죠. p3이 0일 때 우리는 px가 2차 함계수가 1인 것만 알고 있죠. p3이 0이란 말은 px를 x 빼기 3 인수를 가지고 또 한 개는 모르니까 x 빼기 알파라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x 곱하기 p의 2-x라는 식을 써보면 px, p의 2-x는 p의 x는 x 빼기 3의 x-알파이고 x자리에 2-x를 넣는데 그렇게 된다면 x가 모두 마이너스 x로 대입될 거고 두 식에 모두 마이너스 x니까 쌤은 x에 2-x를 대입한 다음은 부호를 반대로 다 바꿔버릴 겁니다. x에 2-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빼기 1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x 플러스 1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2-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로 바꿀 거고요. 2 빼기 알파인데 알파 빼기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요식 또는 요식과 같다 이 말이죠. 1번식과 2번식 중에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까요? 2번입니다. x 빼기 3, x 빼기 3 같습니다. x 빼기 3, x 빼기 3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것을 제외하고도
3번식과 2번식은 같아야겠죠. 2번하고 3번에서 x 빼기 3을 제외한 식, 즉 x 빼기 3의 qx 더하기 16이라는 것은 x 빼기 알파, x 플러스 1,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와 같아야 합니다. 이제 이 식에 양변에 x의 3을 대입해도 항등식이니까 성립해야 되죠. 16은 3 빼기 알파 곱하기 4, 그 다음에 1 더하기 알파. 그러면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항하면 알파 제곱,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 이항하면 플러스 1원빵. 알파는 1이네요. 알파가 1입니다. px는 x 빼기 3, x 빼기 1이 됩니다. 우리가 p7의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p7의 값은 이 경우의 p7은 4 곱하기 6, 2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경우를 잘 했다면 두 번째 경우는 똑같이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x 빼기 알파, px의 p의 2-x는 x 플러스 1의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x에 2 빼기 x를 넣고 난 뒤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버릴 겁니다. x에 2를 넣으면 3이므로 빼기 3, 2를 넣으면 2 빼기 알파니까 알파 빼기 2. 그래서 이걸 4번식으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 이 식을 다시 저 위의 식과 2번식과 보기 위해서 2번하고 4번에 살 건데 여전히 x 빼기 3은 제외하고 보면 x-3의 qx 더하기 16이라는 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됩니다. 다시 x에 3을 대입하면 16은 4 곱하기 3 빼기 알파에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방. 똑같네요. 그래서 알파는 1입니다. px는 이번에는 x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p7은 8 곱하기 6, 48입니다. 24와 48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6번 문제. 가로가 r3승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 더하기 125입니다. 세로는 r3승 더하기 r 더하기 170입니다. 근데 r은 7 이상이라고 하네요. 7 이상. 그런 직사각형 모양 벽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r제곱 더하기 1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고 합니다. 자, 타일에 가로, 세로가 각각의 벽의 가로, 세로와 평행하도록 붙인다. 서로 다른 타일끼리 꼭지점이나 변을 공유하도록 붙이지만 내부가 겹치도록 포개어서 붙일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타일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1번 문제는 r이 7일 때 벽에 붙일 수 있는 타일의 최대 개수를 구하는 문제. 그럼 r에 7을 대입해서 푸는 건데요. 자, 2번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해 보자고요. 이게 숫자였으면 매우 간단하죠. 가로가 예를 들어 100이고 세로가 80이다.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 모양 타일 붙이면 어떻게 얼마나 붙일까? 100 나누기 20, 80 나누기 20, 100 나누기 25, 8 나누기 24. 20개 붙이겠네?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110이고 이게 90이었다면 가로 방향으로는 5개 붙이고 10이 남으니까 못 붙이네. 세로 방향으로도 4개 붙이고 못 붙이네. 20개 붙이는 게 최대겠네. 이렇게 될 거잖아요. 즉 다항식의 연산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r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조사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를 r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누기를 굳이 안 해도 보이는 게 있습니다. 두 개씩 짝을 지으면 가로는 r제곱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럼 뒤에 있는 식도 r 더하기 1 더하기 124라고 써주면 요 식은 r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r 더하기 1이다 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124가 남습니다. 자, 가로를 r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은 R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124입니다. 이건 다항식의 연산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건 다항식의 연산이고 여러분이 만약 R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한다면 그때는 나머지가 124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R제곱 더하기 1의 값이 만약 124보다 크다면 나머지가 124가 되겠지만 R제곱 더하기 1의 값이 124보다 작은 값이라면 더 나눠야 되겠죠. 자, R에 7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을 대입하면 이 값은 50이잖아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50 곱하기 8 더하기 124. 즉 이렇게 둘 수가 없고 124를 5로 나누면 몫이 2이므로 두 개를 더 얹어주고 24가 남죠. 즉 가로 방향으로 10줄을 만들 수 있고 세로도 똑같이 R 3승 더하기 R 더하기 170을 R로 묶으면 R 제곱 더하기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면 보기 좋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머지가 170 다항식 연산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R을 7을 대입하면 세로는 어떻게 되죠? 50 곱하기 7 더하기 170이고 50 곱하기 1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20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다 10줄씩이므로 1번의 정답은 100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0개보다 더 많이 붙여서 타일을 최대 156개 붙일 수 있는 자연수 R의 값을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즉 R이 7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 되겠. 다시 이 조건에 나와 있죠. R은 7 이상이라고. R이 7일 때는 타일의 최대 개수가 100개였는데 156개를 붙일 수 있는 R의 또 다른 값을 구해라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탕으로 식을 타일에 붙일 수 있는 타일의 개수란 걸 한번 적어보죠. 가로가 R 3승 더하기 가로가 어디 있죠? 가로가 여기 있나요? 가로가 요거죠. 요게 가로. 요걸 R 더하기 1, R 제곱 더하기 1, 한 변의 길이 R 제곱 더하기 1로 타일을 붙인다면 그때 타일의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주면 예를 들어서 50 곱하기 8 더하기 아까 124 저거 있는 거 그대로 합시다. 얘를 50으로 한 변을 50으로 하는 타일을 붙였을 때 만들어지는 가로줄에 놓인 타일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50으로 나눈 값 일단 몫은 8 나오고요. 124도 50으로 나누는데 그때 나오는 목부분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될까요? 이 기호는 여러분 잘 아는 가우스라는 기호입니다. 정수 부분을 표현하는 기호죠. 124 나누기 50을 했을 때 정수 부분은 2입니다. 즉 몫에 해당하죠.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게 10이죠. 이걸 이해했다면 여기서 이 가로줄에서 한 변 길이 R제곱 더하기 1인 정사각형을 붙였을 때 타일 개수는 R 더하기 1 더하기 124 나누기 R제곱 더하기 1의 가우스입니다. 그럼 세로 어떻게 될까요? 세로도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1분의 170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한 줄에 가로줄에 놓이는 타일 개수, 세로줄에 놓이는 타일 개수인데 그걸 곱한 게 156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56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타일을 붙였을 때 그 타일의 모양은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가로의 개수와 세로의 개수를 곱했을 때 156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156은 13 곱하기 12죠. 가로가 13개, 세로가 12개 있을 때 바로 156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가로가 13개가 아니라 가로가 12개, 세로가 13개면 안 되나요? 자, 그럼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에 달려 있겠죠.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비교해 보면 빼면 가로가 R제곱 빼기 45만큼 큽니다. R제곱 빼기 45가 만약에 음의 값도 가질 수 있다면 가로가 세로보다 작아질 수 있겠지만 R의 길이는 7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그래서 가로가 세로보다 길고 가로가 더 많지 적을 수는 없죠. 13개 곱하기 12개가 돼야 됩니다. 즉 이게 13이 되고 이게 12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1 차이 나네요.
1 차이 난다는 건 뭘 뜻할까요? 보시다시피 R 더하기 1과 R입니다. 무조건 1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뒷부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 되죠. 뒷부분은 같다는 얘기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R이 12일 때 어떨까요? R이 12보다 크면 불가능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R이 12일 때를 계산해 봅니다. 첫 번째 R이 12일 때. R이 12면 가로줄에는 R 더하기 1, 13 더하기 뒷부분이 0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 13이 될 거 아닙니까? 자, 뒷부분 계산을 해보면 145분의 124. 오, 0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로 R 12에다가 뒷부분 0이 돼줘야 됩니다. 145분의 170. 0이 되나요? 0이 되지 않죠. 이건 1입니다. 그러니까 R이 12일 땐 되지 않습니다. 이제 R이 11로 내려가 봐야 됩니다. 가로의 길이는 아마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1을 넣으면 가로는 12 더하기 뒷부분이 1이 나와줘야 됩니다. 122분의 124. 예, 1이 나오죠. 세로의 길이 11 더하기 뒷부분 122분의 170. 역시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건 13이고 이건 12이기 때문에 정답과 부합하겠죠. 그래서 자연수 R의 값은 11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